안녕하십니까. 만화공인중개사의 저자 이용훈입니다. 오늘은 공인중개사 법령 제18강 시간으로서 14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으로서 1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에 있어서 그 용어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용어를 말씀드리기 전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의 내용 중 그 첫 번째 외국인 부동산 등 취득, 두 번째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제2편 중개실무에 있으니까 우리 교재 뒷부분에 있으니까 그때 같이 공부하도록 하고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겠습니다. 자, 먼저 신고 의무 여기서 용어가 나옵니다. 용어. 자, 용어를 먼저 정리를 하고 넘어가는데 또째 부동산이라고 나옵니다. 부동산. 자, 용어 첫 번째 부동산. 자, 이 부동산은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합니다.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에 있어서 부동산이라는 건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고요. 두 번째 부동산 등이라고 나옵니다. 자, 법률 용어에서는 등자를 보통 이어서 씁니다. 붙여서 써요. 등자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문장을 쓸 때 따로 띄어 쓰지만 부동산 등 할 때는 법률 용어에서는 붙였습니다. 부동산 등이라고 표현할 때는 부동산 등이니까 먼저 부동산이 해당이 됩니다. 이 부동산 바로 토지 또는 건축물을 말하죠. 또 하나는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권리. 예, 이걸 합쳐서 부르는 개념입니다. 부동산 등들은. 자, 그리고 세 번째 거래 당사자가 나옵니다. 거래 당사자. 거래 당사자. 자,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등의 이건 바로 매도인, 파는 사람이죠. 또 하나 파는 사람이 있으면 그 상대방 매수인을 말합니다. 매수인. 당사자니까 매도인과 매수인 이 쌍방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매도인과 매수인을 말할 때는 외국인도 이 안에 포함이 됩니다. 외국인도. 내국인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외국인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용어를 알아봤고, 자, 거래 당사자의 신고 의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 신고 의무는 원칙은 공동신고예요. 공동신고. 자, 공동이니까 둘이 신고한다는 얘기죠. 바로 매도인과 매수인이 공동으로 신고하는 겁니다. 자, 예외적으로 단독 신고도 가능합니다. 어느 한쪽이 안 하면 나머지 한 측이 신고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공동신고가 원칙이라는 걸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자, 이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의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거래 당사자, 부동산 등의 매수인과 매도인을 말합니다. 거래 당사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자, 부동산 거래 계약이죠. 자, 어떠한 계약을 체결했을 때 거래 당사자가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어떤 계약? 이 세 가지가 나오죠. 우리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부동산 매매 계약입니다. 매매, 부동산 매매 계약. 두 번째,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입니다. 예, 법률에 따른 부동산의 공급 계약. 자, 그리고 세 번째는 다음에 어느 해당이 되는 지위의 매매 계약입니다. 어떤 지위. 이 매매 계약은 뭐에 대한 거? 지위입니다. 지위에 대한 매매 계약인데,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이니까 요 부동산 공급받는 계약입니다. 부동산을 공급받는 이에 대한 택지개발 촉진법, 주택법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에 따른 부동산에 대한 공급 계약을 말해요. 자, 이에 따른 계약을 통하여 부동산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자, 여기서 선정된 그 지위를 말해요. 공급 계약 받기로 한. 두 번째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 처분 계획의 인가 및 빈집 및 소규모 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시행계획 인가로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입니다.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자, 이렇게 두 가지가 나와요. 그래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세 번째 경우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이러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실제 거래 가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바로 신고사항입니다. 정하는 사항을
자, 요 핵심은 이제 이러한 내용을 했으면 거래 계약의 자, 핵심은 거래 계약의 체결일로부터 며칠 이내 이게 핵심입니다.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자, 이거 30일 이내에 그 권리의 대상인 부동산 등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 구가 설치되지 아니한 시의 시장 및 특별자치시장과 특별자치도 행정시의 시장을 말합니다. 시장, 군수, 군청장, 신고관청이라고도 합니다.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한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의 경우 국가 등이라고 합니다. 경우에는 국가 등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거래 당사자가 부동산 예를 들어서 부동산 매매 계약을 했으면 자, 거래 계약 체결입니다. 흔히들 잔금 지급일, 대금 지급 청산일 그걸로부터 30일이 아니라 계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계약을 체결한 날. 계약 체결할 때 계약금을 주는 경우도 있고 며칠 있다 주는 경우도 있어요. 거래 계약금이 아니라 거래 계약을 체결한 날이라는 거 꼭 기억해 두시고 그날로부터 며칠 이내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번에는 그 거래 당사의 신고 의무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그 신고사항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신고사항. 어떤 것들을 신고하는지. 첫 번째는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입니다. 인적사항. 거래 당사자의 인적사항. 두 번째는 계약 체결일. 계약 체결일. 자, 그리고 중도금 지급일 및 잔금 지급일입니다. 세 번째는 거래 대상 부동산 등 그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대상이 부동산을 말합니다.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소재지, 자, 지번, 그리고 지목, 그리고 면적. 자, 네 번째 신고할 그 사항은 거래 대상 부동산 등의 종류입니다. 종류.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관한 계약의 경우에는 그 권리의 종류를 말합니다. 자, 다섯 번째는 실제 거래 가격입니다. 실제 거래 가격. 자, 그리고 5의 2, 또 5의 3 이렇게 보겠습니다. 5의 2는 거래 대상 주택이 취득에 필요한 자금의 조달 계획이고 5의 3은 거래 대상 주택의 매수자 본인이 입주할지의 여부. 자, 입주할지 여부와 입주 예정 시기입니다. 다음 이제 여섯 번째는 계약의 조건이나 기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건이나 기한. 자, 일곱 번째. 개업공인중개사. 자,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경우에는 다음의 사항. 첫 번째, 개업공인중개사의 인적사항. 그리고 두 번째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개설 등록한 중개사무소의 상호, 전화번호, 그리고 소재지. 이런 것들을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암기하실 때 앞에 중요한 거, 인계, 소종실, 자입, 조계 이렇게 꼭 암기를 좀 해주셔야 돼요. 워낙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다만 5의 2하고 5의 3 이 두 개의 경우에는 주택법에 따라 지정된 투기 과열 지구에 소재하는 주택으로서 실제 거래 가격이 3억 원 이상인 주택의 거래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신고 사항에 대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고 사항을 알아봤고요. 다음 신고 방식에 대해서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신고 방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신고 방식. 어떤 식으로 신고를 하는지. 자, 이 신고 방식은 그 서면 신고를 하죠. 전자 신고도 물론 가능합니다. 부동산 거래에 신고를 하려는 거래 당사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 신고서. 자, 이 신고서에 공동으로
자, 공동으로 뭘 한다? 공동으로 서명, 그리고 날인.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뭐 공인인증서를 통한 본인 확인, 즉 전자인증의 방법도 포함을 합니다. 하고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자, 일방이 신고관청에 이 신고서를 제출합니다. 관청에 제출을 합니다. 뭐 전자문서에 의한 제출 방법도 포함합니다. 자, 이렇게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는데 한쪽이 안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거래 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이 단독으로, 자, 이게 공동신고예요. 공동으로 서명 또는 날인해서 일방이 이제 하는데 어느 한쪽이 안 하는 경우, 자, 그럴 경우에는 상대방, 일방이 거부한 경우에요. 그럴 땐 상대방이 단독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하려는 자는 부동산 거래 계약서 신고서에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한 후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 자, 이제 단독으로 하는 경우에요. 자, 단독으로 하는 경우는 단독으로 서명 또는 날인을 하고, 그리고 사유서가 필요해요. 사유서. 자, 이 상대방이 신고를 거부하는 사유서와 거래계약서 사본을 첨부하여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자, 그리고 이때 담당 공무원은 사유서의 사실 여부를 또 확인해야 됩니다. 자, 이번엔 신고 방식이 또 다른 건데, 이제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예요.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경우에는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개업공인중개사의 신고 의무. 자, 개업공인중개사 신고 의무 어떤 때?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계약서를 작성 교부한 때에는 해당 개업공인중개사가 거래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만약에 공동으로 중개하는 경우에는 공동으로 신고를 하여야 돼요. 그 신고 방식은 개업공인중개사가 부동산 거래계약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하면 됩니다. 네, 역시 이건 서명 또는 날인해서 신고관청에 제출. 자, 그러면 이렇게 신고를 하면 신고를 마쳤다는 증서예요. 신고필증 도장 찍어주는 겁니다. 신고필증 이거 교부를 해야 되는데,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받은 신고관청은 그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지체 없이 발급하여야 한다. 여기서 핵심은 지체 없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체 없이, 뭐 며칠 후, 뭐 7일 후에 발급 이런 게 아니라 지체 없이 발급한다는 거 꼭 암시하십시오. 요 이전에는 즉시라고 표현을 했는데 지금은 지체 없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표현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체 없이 발급해야 한다는 거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신고를 하게 되면 이 신고필증 발급의 효과가 있어요. 발급의 효과. 어떤 효과가 있냐?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검인을 받은 것으로 봅니다. 따로 검인받을 필요 없다는 얘기죠. 이미 한번 신고했으니까 검인 신고 따로 할 필요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검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검인으로 본다. 검인받은 것으로. 신고필증 발급의 효과입니다. 자, 그리고 거짓 신고 등 금지합니다. 거짓 신고하면 안 되죠. 거짓 신고 금지. 자, 거짓 신고 금지. 부동산 거래 신고에 관하여 다음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업공인중개사에게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거짓된 내용을 신고하도록 요구하는 행위 하면 안 되죠. 만약에 하면 위반 시 500만 원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두 번째, 신고 의무자가 아닌 자가 거짓된 내용의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하는 행위 역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해당 부동산 등의 취득가액이 100분의 5 이하에 상당하는 금액의 과태료에 처해집니다. 세 번째, 부동산 거래 신고에 대하여 거짓 신고를 조장하거나 방조하는 행위 역시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위반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신분의 확인. 마지막으로
부동산 거래의 신고 또는 부동산 거래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주민등록증 등 신고인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를 신고관청에 내보여야 합니다. 다만 전자문서로 신고를 하려는 자는 전자인증의 방법을 하면 됩니다. 자, 오늘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 첫 번째 시간이었고, 부동산 거래의 신고 의무의 전반적인 것을 좀 알아봤습니다. 다음 시간에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로 하고 오늘 강의를 여기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